여러분, 혹시 하루에 10,000보를 걸으면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4060대 분들이 정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에 나가 걷고 저녁에도 산책을 하고 10,000보 채웠다고 만족해 하시죠?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나가 산책하고 친구들과 만나면 어제 10,000보 다 했어? 라며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실제로 여러분의 몸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근육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 몸은 매년 조용히 변화하고 있어요. 체중은 그대로인데 왜 자꾸 힘이 없어지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근육이 지방으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의학에서는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근감소증은 노화에 따른 필연적인 현상이지만 적절한 운동으로 충분히 예방하고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운동으로 이 과정을 더 촉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자신이 충분히 운동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보이지 않는 근육 파괴의 시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현상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40대 이후에는 매년 12%씩 근육이 감소하게 됩니다. 12%라고 하면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겠지만 이를 연간으로 계산하면 정말 심각한 숫자가 됩니다. 체중이 70kg인 사람이라면 매년 700g에서 1.4kg의 근육을 잃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겨우 한 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0년이 지나면 7kg에서 14kg의 근육을 잃게 되는 겁니다. 20년이면 14kg에서 28kg까지 잃게 되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변화인지 이제 느껴지나요? 문제는 이것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체중계에 올라가도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빠진 자리에 지방이 차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지방보다 밀도가 높으므로 같은 무게라도 부피는 작습니다. 따라서 체중은 비슷하면서 몸은 더 커 보이고 힘은 없어지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하체 근육입니다. 우리가 서 있고 걷고 움직이는 모든 활동은 하체 근육에 의존합니다. 하체 근육이 줄어들면 우리의 균형 감각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파워도 사라져요. 옛날에는 쉽게 했던 동작들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계단 오르기, 버스 탈 때 한 발로 서기, 물건을 줍기 위해 쪼그려 앉기. 이런 일상적인 동작들이 점점 위험해지는 겁니다. 의학에서 말하는 신체 기능의 임계값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근력 수준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르려면 최소한의 대퇴사두근력이 필요하고 일어서려면 최소한의 고관절 신전력이 필요합니다. 근육이 이 임계값 아래로 떨어지면 일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나는 매일 2시간씩 걷고 있잖아. 나는 운동을 충분히 하고 있어. 피트니스 트래커도 매일 20,000보씩 기록되잖아.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걷기 운동만 하면 근육 합성은 전혀 안 되고 오히려 소모만 됩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매일 10,000보를 걷고 있는데 다리가 점점 약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20,000보를 걸었는데 왜 자꾸 계단이 힘들어질까요? 왜 다리가 더 약해지는 걸까요? 예전에는 못했던 움직임인데? 이런 질문을 제게 많이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분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걷기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우리의 심폐 기능을 개선하고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데는 좋습니다. 하지만 근육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장시간의 유산소 운동은 근육을 분해합니다. 이를 근육 카타볼리즘이라고 부르는데 신체가 에너지를 필요로 할 때 근육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현상입니다. 유산소 운동의 메커니즘을 이해해 봅시다. 걸을 때 우리의 신체는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이 에너지는 주로 탄수화물과 지방에서 나옵니다. 처음에는 저장된 글리코겐이 사용되고 이것이 고갈되면 지방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장시간 유산소 운동을 할 때는 근육도 에너지원으로 분해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반면 근력 운동은 다릅니다. 근력 운동을 할 때는 근육 섬유에 미세한 손상이 생깁니다. 우리 몸은 이 손상을 복구하려고 단백질을 이용해 더 강한 근육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을 근육 합성이라고 부르고 이것이 바로 근육이 자라나는 메커니즘입니다. 걷기만 하면 이 과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보 걷기라는 것은 운동의 착각을 우리에게 줍니다. 마치 충분히 운동하고 있다는 환상을 말이에요. 칼로리도 소모되고 발걸음도 많고 땀도 흘리니까 운동을 한 것 같고 건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속지 않습니다. 근육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우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은행 계좌에서 매일 작은 액수씩 인출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근육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걷다 보면 관절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관절을 보호하는 것은 근육입니다. 관절에 힘을 주는 것은 근육입니다. 근육이 없으면 관절이 모든 충격을 받게 되고 결국 관절 손상이 발생합니다. 특히 무릎 관절이 취약합니다. 매일 수만 보를 걷는데 필요한 근력이 없으면 무릎 관절은 끝없이 마모됩니다. 의료 데이터를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납니다. 많이 걷는 6070대 여성들 중에서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겉으로는 활동적이지만 뼈대만 있고 근육이 없는 신체는 장시간의 활동에 취약합니다. 무릎 연골은 재생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한번 손상되면 평생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결과가 나타나죠. 바로 낙상입니다. 근육이 없으면 균형을 잡을 수 없습니다. 한 발로 설 수 없고 미끄러웠을 때 몸을 지탱할 수 없고 넘어질 뻔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구할 수 없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7080대 낙상 환자의 절반이 1년 내에 사망합니다. 단순한 낙상이 아닙니다. 낙상 후 골절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대퇴골 골절입니다. 이 골절로 수술을 받게 되고 수술 후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됩니다. 침대에만 누워 있으면 남은 근육마저 빠르게 감소합니다. 걸을 수 없으니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폐렴에 걸리고 욕창이 생기고 여러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한번 침대에 누우면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의료진들은 한 달의 침상 안정은 10년의 근육 손실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 후 많은 환자들이 독립적인 생활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가족의 돌봄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통계상 그 1년 후 절반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감염증, 심장질환 또는 단순히 생애 의욕 상실로 말입니다. 건강을 위해 걷던 발걸음이 결국 병실로 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이제는 근육으로 버텨야 합니다. 근육은 우리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의학적 연구들이 점점 더 증명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 근력 운동이 진정으로 우리의 생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많은 대규모 추적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여러 질병에 더 잘 견딥니다. 당뇨병에 걸리더라도 혈당 조절이 더 잘 됩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많을수록 포도당 흡수 능력이 좋기 때문입니다. 암 진단을 받더라도 근육량이 많은 환자의 생존율이 더 높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도 더 잘 견딥니다. 심장병 환자 중에서도 근육량이 많은 사람의 생존율이 훨씬 높습니다. 골다공증이 있어도 근육이 충분하면 뼈가 견딜 수 있습니다. 근육은 또한 신진대사의 엔진입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기초대사량이 높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근육이 많은 사람은 더 쉽게 체중을 유지합니다. 비만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만 관련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또한 호르몬 조절에 중요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수축하는 조직이 아니라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입니다. 근육이 분비하는 호르몬들은 염증을 감소시키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근력은 독립성입니다. 근력이 충분하면 자기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수 있고 물건을 들 수 있고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 활동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노년에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너무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거운 역기를 들거나 복잡한 헬스장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헬스장에 가본 적 없는 사람들도 가정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매우 효과적입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작은 근력 운동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이것만 해도 좋습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아 있다가 팔을 사용하지 않고 다리 힘으로만 일어서기. 이건 하체 근육, 특히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일상에서 가장 자주 하는 동작이기도 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을 때, 화장실에 갈 때, 자리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매일 수십 번 이 동작을 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에게 팔을 빌려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점점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운동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에 등을 붙이고 앉습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팔은 가슴 앞에 모아놓거나 교차시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섭니다. 무릎이 발가락 위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엉덩이를 의자에서 뗍니다. 완전히 일어선 후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 이를 하루에 1015회, 일주일에 23회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 수도 있습니다. 팔로 도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점차 팔의 도움을 줄이면서 다리 근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2주가 지나면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4주가 지나면 훨씬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 벽 푸시업입니다. 벽을 향해 서서 손을 벽에 대고 팔 굽혀 펴기를 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이것은 상체 근육을 강화합니다. 흉근, 삼두근, 전견근이 모두 사용됩니다. 복부 근육도 함께 사용되기 때문에 코어 근력도 생깁니다. 코어 근력은 균형을 잡는 데 중요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벽에서 팔 길이, 거리에서 벽을 향해 섭니다. 손을 어깨 높이에 벽에 댑니다.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하면서 팔꿈치를 구부려 몸을 벽 쪽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다시 밀어냅니다. 일반 푸시업보다 훨씬 쉽고 나이와 체력에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20회, 일주일에 23회 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계단을 오를 때 한 발 한 발을 의식적으로 하면서 다리에 힘을 주기입니다. 이것도 좋은 운동입니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근력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계단을 빨리 오르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하면서 각 단계에서 다리에 힘을 주고 올라가세요. 특히 한 다리로 선 상태에서 다른 다리를 들어 올릴 때를 의식하세요. 바로 이 동작에서 강화해야 할 근육들이 사용됩니다. 언덕 오르기나 경사진 길 걷기도 단순 평지 걷기보다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평지 걷기는 근육에 거의 자극을 주지 않지만 오르막길 걷기는 상당한 근력을 필요로 합니다. 가능하면 언덕이 있는 코스로 산책 경로를 바꿔보세요. 네 번째는 물병이나 생수를 들었다 내리기입니다. 간단한 덤벨 운동처럼 할 수 있습니다. 무게가 무거울 필요는 없습니다. 2리터 생수병이면 충분합니다. 이 kg의 무게가 신체에 자극을 줍니다.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면 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생수병을 한 손으로 들고 팔을 자연스럽게 내립니다. 그리고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팔꿈치를 90도 정도로 구부리면 됩니다. 반복합니다. 양팔 다 해야 합니다. 하루에 1015회씩 일주일에 23회 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벽에 기대어 스쿼트 하기입니다.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벽에 등을 대고 천천히 무릎을 구부렸다 펴기. 이것은 강력한 하체 운동입니다. 대퇴사두근, 둔근, 슬화근이 모두 사용됩니다. 처음에는 얕게 구부렸다 펴면 되고 점차 깊게 구부릴 수 있도록 진행하면 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발은 벽에서 30cm 정도 떨어지게 놓습니다.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천천히 무릎을 구부리면서 엉덩이가 내려갑니다. 무릎이 90도 정도 되면 멈추고 다시 일어섭니다. 하루에 10회씩 일주일에 23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23회 정도 규칙적으로 이런 운동들을 하면 충분합니다. 근육은 휴식 중에 성장합니다. 매일 운동하면 회복할 시간이 없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운동하고 하루 정도 쉬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한 번에 오래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에 10분, 15분 정도만 투자해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쁜 아침에 5분, 저녁에 10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강도와 규칙성입니다. 처음 23주는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육은 빠르게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경 적응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육이 신경 신호에 더 잘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4주, 8주, 12주가 지나면 달라집니다.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계단 오르기가 쉬워집니다. 예전처럼 숨이 차지 않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이 덜 힘들어집니다. 장을 보고 돌아올 때 쇼핑백을 들기가 쉬워집니다. 넘어질 뻔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마음입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활동적으로 변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깊은 수면입니다. 근력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더 깊게 자고 일어났을 때 상큼하고 활기찬 느낌을 받습니다. 이는 근력 운동이 신경계의 긴장을 완화하고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의료 전문가들도 권장합니다. 50대 이상이라면 근력 운동을 생활의 일부로 삼으세요. 단순히 건강을 위해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말입니다. 이는 단순한 피트니스 트렌드가 아니라 의학적 권고사항입니다. 미국 스포츠의학회, 미국 심장학회, 세계보건기구 모두 50세 이상의 성인에게 주당 최소 2회 이상의 근력 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을 구하는 의료 지침입니다. 그런데 걷기를 완전히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걷기도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걷기와 함께 근력 운동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운동 프로그램은 이렇습니다. 주 34회 근력 운동, 주 34회 유산소 운동 걷기 포함, 주 23회 유연성 운동 스트레칭 포함. 일반적인 주간 계획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 근력 운동, 화요일 걷기, 수요일 쉬기, 목요일 근력 운동, 금요일 걷기, 토요일 근력 운동, 일요일 쉬기, 또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근력 운동을 하고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걷기를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근력 운동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오직 3회만 운동할 수 있다면 3회 모두 근력 운동을 하세요. 걷기보다 근력을 우선하세요. 근력이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근육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일 시작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이 순간이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이 순간이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70대, 80대 후에서는 너무 늦습니다. 그때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근감 소진이 극도로 진행되면 근력 운동의 효과도 제한됩니다. 지금이 바로 변화의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아직도 반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근력 운동을 시작한 후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걸 더 일찍 시작하지 않았을까? 후회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면 앞으로의 10년, 20년, 30년을 완전히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60대 초반에 근력 운동을 시작한 한 환자를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자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계단을 쉽게 올랐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손자들과 공원에서 뛰어다닐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여행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을 되찾아준 운동입니다. 또 다른 환자는 70대 초반이었습니다.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권유로 근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3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뭔가 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3개월 후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움직임들이 가능해졌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정기적으로 여행을 다니고 손자들과 놀아주고 있습니다. 나이는 변명이 아닙니다. 50대도 60대도 70대도 80대도 근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매일을 미루면 근육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지금부터 시작하면 3개월 후에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신체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독립성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근력 운동을 시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활동적인 미래, 독립적인 미래, 즐거운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약해질 것입니다. 가능한 활동 범위가 줄어들 것입니다. 점점 더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작스러운 낙상으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너무 흔히 봅니다. 멀쩡하던 분이 한 번의 낙상 후 완전히 변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선택하면 다를 수 있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급하게 하지 마세요. 천천히 시작하세요. 무거운 무게나 많은 반복은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볍게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둘째, 통증과 근육통을 구분하세요. 근력 운동 후 이틀 정도는 근육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근육이 자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통증이나 관절의 통증은 부상의 신호입니다. 그런 경우 운동을 멈추고 의사의 진찰을 받으세요. 셋째, 정기적으로 하세요. 가장 좋은 운동은 지속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일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한 번보다 꾸준히 하는 것이 낫습니다. 넷째,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세요. 근육을 만들려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계란, 생선, 두부, 요구르트, 우유 등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1.21, 5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근육은 수면 중에 자랍니다. 최소한 78시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특히 이전에 관절 문제가 있었거나 심장 질환이 있다면 의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여러분의 상태에 맞는 운동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선택, 지금처럼 계속하기. 매일 만보를 걷고 운동을 한다고 착각하고 근육은 계속 빠져나가고 점점 약해지고 어느 날 낙상으로 모든 것을 잃는 길. 두 번째 선택, 오늘부터 바꾸기. 근력 운동을 시작하고 근육을 만들고 강해지고 활기차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길.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매 초마다 생명의 모래시계는 모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남은 시간을 최대한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근육은 아직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자랄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